자, 윤석열 얘기를 오늘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 뉴스 일면 소개해드리면서 정 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반 사퇴를 문 대통령에게 했을 것 같다라는 뇌피셜이 뇌피셜. 종합일간지 일면에 모두 실렸었어요. 예. 당연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이게 언론 뇌피셜로 끝났다는 건데 물론 언론들은 아무런 사과도 안 했습니다. 제목 그렇게 다 쏟아놓고 대신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무부 감찰위에서 윤 총장 징계위 소집과 직무 정리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냈고 근데 이것도 잘못됐다가 절차상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네. 감찰 내용에 대한 잘못이 아니고요. 절차. 네. 절차가 잘못됐다는 그렇죠. 거야. 절차가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한 거고 뭐 그것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아무튼 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야 요건 좀 다른 내용인데 아니 법원도 손을 들어준 거야 윤 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했습니다. 도력이 빵빵했던 판사였던 거지. 그리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사임을 했고 왜냐면 이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검찰 출신이거든요. 네. 어쨌든 뭐 서울신문에 의하면 이분이 징계위원회가 못 열리게 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 뭐 이렇게 써긴 했는데 그게 전혀 상관없대요. 그 차관 없으면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그냥 대리로 들어가면 된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장관이 그만두면 차관이 대신하는 건 있지만 뭐 차관 그만둔다 그래서 장관이 그럼 내가 대신할게 하면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어쨌든 징계위원회는 이틀 후로 밀렸고요. 후임을 구해야지 뭐 열린다고 하는데 후임 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 출신이라서 같이 윤석열 징계 못한다고 그래서 그만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중징계가 나온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징계 못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난 너무 고마워요. 지금 뭐 대검 차장 1, 2차장부터 시작해갖고 굵직굵직한 애들이 사표를 막 던지고 있어. 이 새끼들 차관인데 장관급 관용차 받고 말이야 편공비 쓰고 말이야 성자리 편만 들다가 이제 논개가 아니지 삼천궁녀처럼 삼천궁녀? 서초동에서 그냥 막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검사들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는데 그 왜 성명서 썼다는 그 댓글만 달지 말고 야 열받으면 나가야지. 열받는데 그런 조직이 왜 자꾸 다녀? 절이 싫으면 중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봐. 더럽다 이러고 사표 쓰고 나가야지. 나가세요. 위쪽에 좋은 자리가 막 비고 있는데 너 같으면 밑에서 나가겠니? 좀만 있으면 2기만 기다리면 저 자리 내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야? 댓글만 달고 있는 거야? 댓글만 다는 거야. 아무튼 야 치사하다. 그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한 동반 사퇴, 정 총리, 문 대통령 이런 얘기는 전혀 뇌피셜이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언론은 사과가 절대 없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일단 감찰위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감찰위에서 뭐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엄청 했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법무부 안에 있는 감찰을 담당하는 정식 기관인 줄 알더라고. 아니 저도 전혀 아니거든. 저도 낚였어요. 법무부 감찰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법무부에서 감찰위가 이게 아니라고 했으면 이거 진짜 아닌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법무부 장관의 자명기구고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낸다 해도 권고 이상의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네, 강제성이 없습니다. 애초에 뭐 이딴 놈들을 뽑았는가 모르겠어. 다 윤석열 동기이거나 친인척하고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동기의 마누라 뭐 이런 것도만 보니까 감찰이들이. 그래서 아주경제에서 이런 결과가 예상됐다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윤석열 손들어준 법무부 감찰위 위원 구성 편파적 예상된 결과 지적.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감찰위원회의 결론이 예상됐던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애초 감찰위 구성 자체가 윤 총장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구성돼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감찰위원회는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주형 의정부 지검장, 류희림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이수정 교수는 지난 10월 국민의힘에서 직책을 맡은 야권 인사다. 잠깐만, 이분이 성범죄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 들어가신 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죠? 항상 그 아래 나와가지고. 그러면 네. 국민의힘 그 성추문 어떡할 건데? 그 얘기 뭐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아무 했는데? 뉴스도 안 나와. 아이고 백혜련 변호사가 의혹 제기했던 박원순 시장 관련된 거 왜 이렇게 조용하고 묻혀? 어? 거기 관련돼서 그만큼 갱갱됐으니까 의혹 밝혀야지. 아무튼 이분 뭐 국민의힘에서 직책 맡는 것부터 좀 이상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색을 이분도 드러낸 본색이 건데. 이거였구나. 완전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 근데 감찰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네요. 네. 그 아래 나올 때부터 SBS 출연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그렇죠. 네. 또 이주형 검사장은 최근 윤 총장을 옹호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고, 류희림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은 편파 논란을 빚은 기자 대상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아주 그냥 가관이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또 YTN 간부였더만. 네. 특히 류 회장은 과거 YTN 간부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로비를 시도해 논란을 빚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혼을 이따위로 짜놓고 이거를 만들어. 근데 결국 감찰위의 어떤 그 활동은 권유 이상을 못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먼저 이러한 분위기를 띄워주면서 바로 법원 결정에 징검다리를 놔주는. 그러니까 뭔가 법원의 정당성을 놔주기 위한 아주 교묘한 중간자 역할을 해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웃긴 게 저는 감찰이 결과가 어제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갑자기 나왔어. 급하게. 그러니까 급하게 나왔지. 나는 언론 보도로 감찰위가 뭐가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근데 뉴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감찰위에 자문을 구했는지도 모르겠어. 셀프 자문을 한 것 같아 내가 잘 보기에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원래 이런 걸 하나 싶어가지고 참 하여튼 웃겼는데 아무튼 이렇게 감찰위에 이렇게 친검찰 인사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수정 교수 있잖아요. 아들이 검사라고 하던데. 그리고 남편이 윤석열 친구라며. 남편이 윤석열 친구라고요? 그러니까 가업이고 아빠 친구인 거 아니야. 남편 친구고. 네. 병장회의 자기들끼리 한 건데. 대단한 거네 진짜. 아무튼 그런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었고 뭐 당연한 결과였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왜 윤 총장 집행정지 취소를 받아들였잖아요. 이것도 징계위원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징계위원회 끝나면 뭐 해고가 되든 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직무집행정지를 하는 건 이미 징계가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저는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지만 법률적으로만 판단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직무집행정지 취소를 요구해도 징계 절차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이게 징계 상황이 진행 중인 거니까 이중이다. 그렇죠. 이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 다. 하나는 감찰위는 이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판사는 이게 징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나중에 징계를 할 거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냥 놔둬라.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그때 뭘 하든지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뭐야? 원래는 오늘 1시 돼서 얘 날라가야 됩니다, 목이.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차장이 그만두면서 차관이 법무차관이 그만두면서 이제 그거 후임 뽑는다고 뭐 다시 뭐 하면서 하는 겸 그다음에 뭐 윤석열 측에서 소명 기회를 뭐 이틀 뭐 달라? 뭐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했대요. 이틀이 미뤄진 거예요. 이틀 동안 아마 그 징계위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부록들 들이대겠죠 또. 아유 여기 좀 구린 데가 좀 있으시더구만. 저희가 뭐 이거는 그냥 10년 전에 룸사롱 가셨대요. 아니 10년 전이면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터지면 명예에는 손상 가실걸요?
아유, 자식들 그럴- 앞날도 생각하셔야죠. 네. 아유, 네. 이게 곧 그 며느리 보실 나이신데, 뭐, 예. 아유, 막 이래 가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네, 저희 예상이 내피셜인데, 됩니다. 네, 저희 내피셜인데. 그래서 어제 저는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나서 우리 언론들의 이제 행태로 볼 때, 아, 오늘 또 일면에서 언론들이 열일하겠구나. 뭐 예상을 해보자면 윤석열 총장 복귀하면서 한 말을 따옴표를 일면에 싣거나 아니면 법원, 그 다음에 감찰이 또 윤 총장 손 들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도배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제 예상대로 검찰을 위해 열일한 일면 제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법원도 감찰위도 윤석열의 판정승, 정희완, 허진무, 이보라 기자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네. 네. 법원, 윤 총장 직무배제, 검 중립 취지에 어긋나. 중앙일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헌법 정신 지키겠다. 한국일보입니다. 윤석열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 법치주의 지키겠다. 국민일보입니다. 헌법 법치주의 지킬 것, 곧바로 업무 복귀한 윤. 세계일보입니다. 윤석열 복귀, 법원, 검찰총장 장관의 맹종 안 돼. 도대체 이런 법원 판결문이 어디가 있었어? 장관에게 맹종 안 돼라든지, 판정승이라든지 검 중립 취지에 어긋나 이런 내용은요 법원 판결문이나 그 판사의 내용 중에 발언 내용 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왜 들어가 있는 거야? 누구의 따옴표인 거야 이 내용은? 자, 경향신문 한번 볼게요.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가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 이날 법원과 감찰위에서 윤 총장에게 유리한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법무부가 추 장관의 의도대로 윤 총장의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는 정희완, 허진무, 이보라 기자입니다. 네. 나는 이게 앞으로 그 윤 총장의 전략을 춘장이라 말하게 들었다. 근데 이 윤 씨의 전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략을. 징계가 되더라도 또 거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약간 트럼프식 전략인데? 징계 무효. 이걸 가지고 또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왜? 자기는 8월 달까지만 버티면 되거든. 아니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3월 달까지. 3월. 예. 자기 부인 줄리가 왜 그런 거니 이 주인공의 법정 시한 소송이 3월이래요. 도이치 모터스 사건이 3월에 완료가 된 거. 만료가 된다고. 이 도이치 모터 그때 그 주가 조작 사건을 해서 당사자들 전부 다 감옥 가고 다 살고 나오기까지 했어. 네. 심지어 도이치 모터 요새 신나게 광고한다. 그 서초동에 있는 그 자동차 전시장 광고. 유명해졌잖아요. 유명해졌잖아요. 이거 이상한 방법으로 유명해졌어 거기가. 마케팅 중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돈 주고 통장 주고 그와 관련해 갖고 핵심 그 멤버 중에 하나였던 건희 씨는 아예 조사조차도 안 받았는데 이마저도 이제 3월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거거든. 3월까지는 못 나가는 거죠. 지금 검찰총장. 그렇지. 나는 죽어도 그때까지 못 나간다. 그때까지 핵심을 역모상을 가진 공모를 지켜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죽어도 못 나간다 이거 아니야.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뭐 근데 다른 언론들도 경향신문뿐만이 아니고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뭐 추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 윤 총장이 유리하다 등등인데 근데 뭐가 유리하지? 지금 징계위원회 간 거랑 지금 이 결과 나온 거랑 관계가 있나? 왜 징계를 하는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나도 하는 관계가 없어요. 언론이 없어 지금. 절차가 없어. 문제라는 등 뭐 갈등을 빚고 있다는 그래서 등 국정 운영이라는 등. 그래서 사찰이 오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찰이 아니야? 장모일 봐준 게 정당해?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사찰 할 거야?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이거 윤석열만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언론이. 그리고 이미 그 대통령을 만나서 총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국정에 부담이 됩니다. 지금 저 업무를 제대로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미 징계위가 열리게 되면 해임이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야지. 그렇죠. 그걸 갖다가 동반 잘라야 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야. 이게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추미애 장관을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웃긴 게 제가 기사를 아까 일면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사설을 한번 봤어요. 사설은 진짜 아트입니다. 아트. 예술입니다. 진짜. 사설은 본인 주장이니까 어, 팩트 없이 막 써도 되거든. 이거는 진짜 예술입니다. 한번 제목만 한번 볼게요. 예. 한겨레 법원 직무 배제는 과도 제동 걸린 윤 총장 징계. 제동이 걸렸대요. 징계에 세상에.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랑 상관이 네. 없다고요. 조선일보입니다. 문 정권의 윤 총장 집단 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정권까지 들이댔어. 집단 폭행이래. 집단 폭행이래. 세상에. 어떡하냐. 양아치를 만드는구만 아주. 국정농단이 왜 나와. 네. 중앙일보입니다. 윤석열 직무 복귀는 당연. 추미애를 해임해야. 네. 네. 동아일보입니다. 법원도 확인한 윤 쫓아내기 위법성. 파괴된 법치 회복을. 야, 경향신문입니다.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한 법원. 추 장관은 상황 직시해야. 세계일보입니다. 법원 윤 직무 복귀 결정. 추 징계위 강행해선 안 돼. 아예 명령을 해라 니들이. 법원. 징계를 강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지금 직무 정지하는 게 그게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 징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쓰냐고. 자, 위인전에 일가견이 있으신 국민일보께서 기대됩니다. 납십니다. 네. 추미애, 감찰이 권고와 법원 결정도 무시할 건가? 국민도 개무시하는데 뭔 개소리야. 이씨. 한국일보입니다. 윤 손든 법원 감찰위, 추 장관 의미 새겨야. 네. 감찰이 아무 의미 없는 조직이라고 아무 의미 설명드렸잖아요. 없고. 네. 그리고 어떤 놈들인지 다 설명드렸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이걸 갖고 이렇게까지 쉴드를 쳐가면서 이 상황을 만드는 건 이제 윤 총장의 해임이 사실상 결정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남성 패션의 꽃은 넥타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댄디보이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잘 맨 넥타이는 삶에서 성실함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풀고만 싶은 물건이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의 넥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 매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이 부착된 와이셔츠와 브릿지에 매어진 넥타이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쉽고 간편하며 단정하고 품위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소 호흡량이 감소되고 특히 두뇌 회전 능력은 15%나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뇌 회전 능력을 15% 떨어뜨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 브릿지는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넥타이를 매면 체감 온도가 2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만일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 냉방 온도를 2도 올리면 전력 사용량을 17% 줄일 수 있고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 브릿지는 시원합니다. 타이 브릿지는 쾌적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넥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에서 목을 자유롭게 하는 넥타이, 타이 브릿지입니다.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전혀, 더운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V 보고 구매했다고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여러분. 송작가 개인의 피땀 눈물을
어떤 미용의 마지막 한 단계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코엔자임 마스크팩 20종 세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해 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꼭 보내주세요. 메일 밑에 보이시죠? 그 이후로 이제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한 10분 정도 독대를 했대요. 네, 독대했다고 뭐 기사가 네. 나오더라고요. 그 독대를 했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수보회의 얘기의 연장이지. 추 장관 힘들더라도 꼭 마무리하시오. 이거 정리하시고 공수처 해놓으시고 빨리 당으로 돌아와서 다음 선거 전에 당대표 한 번 더 해주시오.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까지. 아이씨. 네, 막 그거는 그게 제 내피셀이에요. 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징계가 야.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 소속으로 돼 있는 정치인들 또는 장관들 중에 지금 추미애 장관만큼 어떤 그 주목과 역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처음에 갈 때 무슨 뭐 당대표 하던 사람을 뭐, 4선이야, 5선이야, 추미애. 5선 의원을 뭐 그런 데를 보내냐고 막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 네. 그리고 또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추미애한테는 일종의 굴욕이다. 막 이런 식으로 못 가게 막는 사람도 많았거든. 그래서 야 이게 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았는데 추미애 아니면 어떻게 이런 역풍을 견딜까? 이런 겁난을 견딜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언론이 너무 웃긴 게 직무정지를 이거 하는 거를 잘못됐다고 한 거를 왜 징계까지 이어서 이거를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 건지 아직 징계는 시작하지도 않았고 징계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사설로 설명을 좀 해줘 봐봐. 우리가 해야 되나? 네, 우리가요. 우리가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사찰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사찰이 그래요. 그러면 언론이 이렇게 원하는 거 우리가 해줍시다. 우리 이런 기사들 쓰는 기자들 사찰해 줍시다. 언론 진짜 다 사찰해야 돼? 저희 사찰해 줍시다. 우리 국민이 해 줍시다. 그 기자, 처제가 누구고, 그다음에 대학교 다닐 때 농구부를 했는지, 치어리더를 했는지, 소개팅을 몇 번 했는지, 우리 다 얘기해주고, 그 과목들 수업 뭐 들었는지, 그다음에 학점 어느 정도인지, 장학금 한 번이라도 받아봤는지, MT는 몇 번 갔는지, 그렇게 원하는 거 우리 기자들 다 해줍시다, 여러분. 짜장면은 몇 그릇을 시켜 먹는지, 혹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빨간 외제 승용차는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사찰이 필요할 것으로 아무튼 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언론들이 검찰을 옹호할지는 사실은 알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미 난 94%가 찬성했다 그래도 법적 이제 94% 그렇다는 기사 있었을 때 적어도 믿었어 이 정도 수준. 직무집행 정지하고 이거 징계하고는 다른 사안인데 그거는 분리해서 얘기를 해줬어야죠. 이게 그 미국도 지금 법무부하고 언론하고 현 정부랑 싸우고 있는 꼬라지인데 우리도 딱 그 꼬라지잖아.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 틀린 게 없어 지금. 좀 이상하긴 한데. 언론과 법무부가 법무부나 이런 그 행정기관이 스스로 적폐가 된 건 맞는데 누가 더 악질이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규모는 걔들이 큰데 성품은 우리가 훨씬 더 악질인 거야 지금 이거. 하여튼 참 이게 참 어디까지 갈라나. 이게 제가 볼 때는 해임 될 것 같거든요. 윤 총장이 이 정도까지 해서 해임 안 되면 이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지, 더 이상한 거지. 이게 해임이 안 돼봐. 그러면 이 나라는 진짜 가능성이 없는 거야. 이건 끝나요. 검찰총장이 사실상의 이 나라의 핵심이고 상전인 거야.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는데 이게 저는 해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검찰 언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이게 딱 오늘 1시에 해임됐었으면 아주 그림 좋은데 내일 수능 치르고 근데 내일 수능 치르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래저래 그냥 골머리 아프고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게요. 그래서 이 검찰 언론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언론들이 지금 이틀 남았잖아요. 난리가 날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뭐 수능보다도 이게 더 문제가 아닐까. 아주 내일이 이제 수능일인데 아주 가관이겠구만 아주 내일도. 난리가 나고 해임되는 순간 저는 같이 이 검찰 언론들 다 해임해야 된다.
검찰 기자실 다 없애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로 할 거면 사실은 기자단이 생긴 게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자단을 없애야 된다고 할 때마다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견제가 안 된다. 뭔 개소리야. 저는 순간 지금 욕 나올 뻔했다.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견제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검사들 지네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입을 안 하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못하고 정보도 못 얻고 이래서 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누가 견제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트럼프 같이 다 없애지 못하니까 행정부 공영 기자 발표실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어디 강당을 하나 빌려놓고 법무부도 거기 와서 하고 재경부도 거기 와서 하고 아니, 총리도 그냥 거기 와서 하고 그리로 다 모으는 거야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런 견제가 잘 되면 우리가 기자단 그래 그래도 기자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윤 총장을 빨아주고 추미애 공격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견제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이게? 견제 같은 소리 안에 CCC 888888이라고 시리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아니 이게 아무리 진짜 기자단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세게 한들 읽어 포인트를. 아니 저는 그대로 댓글을 읽었습니다. 그 만약에 예. 100 중에 1이 견제된다고 치자. 그러면 99를 빨아주고 있는데 이거를 유지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효율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니 장난쳐 땅 파서 장사해? 효율성 떨어지면 없애야지. 아니 어떻게 대통령보다 윤석열이 기사량이 100배나 많을 수가 있어. 아유 남들이 보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인 줄 알 거야. 하여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언론의 없애야 돼. 기자단 없애야 돼. 이 질들은 기자 질들은 진짜 마지막까지 윤석열을 지켜내일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계속될 거고 결국은 못 지킬 거고 그래서 니들은 버림받을 거다라는 부분을 꼭 경고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언론들이 왜 이렇게까지 윤석열을 옹호하는지 국민들이 잊어줘서 그래. 지들이 조국 장관 그 앞에서도 늘 그랬지만 지들이 정권이라든지 기득권에 빌붙어 갖고 그걸 열심히 빨고 온갖 거짓 정보들을 다 퍼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라고 안 하고 그걸 국민들이 다 잊어주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조작질로 앞에 거를 덮어가는 짓거리들에 이골이 나서 두려움이 없어진 거야 이 새끼들이. 한두 개 오보낸 것도 아니고 어제도 사실상 추윤 같이 동반 사태 엉망진창 뇌피셜이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언론이 있습니까? 아직도 없어요. 없어 안 해. 하여튼 견제가 안 됩니다. 네, 답답한 기자단.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광고도 못 내니까 광고를 그냥 내야 다음 되는데. 소식으로 그냥 다음 소식으로